저희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일단 박수는 치고 갑시다. 네. 이 모든 게 경위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이야. 경은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봤다던데요. 아 진짜? 네.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때 거길 가갖고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갔다라고 발표를 했죠. 아 당연히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가면 자기가 가면 재수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걸 멀리서 알고?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 게을러서 안 간 거야. 게을러서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 그렇겠죠. 네. 순례적 있었던 게야.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다가만 그 1조 8천억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엄청나게 비난 많았거든. 굳이 발사체를 왜 하냐, 위성만 하고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돈 30만 불, 50만 불 쏴주는데 왜 몇 조 원을 들여서 하냐고 말이 많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신기술이다, 미래 먹거리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정말 적은 인원과 빠른 성과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놨습니다. 자, 누리호 성공에 대한 일단 기사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죠. 누리호가 위성을 싣고 우주로 올라가 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면서 발사체 엔진 개발 설비 구축 능력, 대형 추진체 탱크 제작 기술, 발사대 구축 기술 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언론이 이걸 대서특필해서 막 써야 돼요. 근데 어제만 반짝하고 기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략 일본과 중국 언론이 난리가 났죠. ICBM 쐈다고. 네. 그러면서 막 물리적 증거를 막 꺼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네. 중국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물리적 증거는 뭐냐면 발사체 안에다가 더미를 실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위성 발사체 이거는 이게 안에 큐브 위성이 4개가 들어있는 모선이에요. 이게 지금 이 궤도 안착하고 돌고 있지만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이 소형 위성 4개가 또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위성을 보냈는데 왜 거기다가 모형을 더미를 1.5톤짜리 실었냐 이거야. 이거는 분명히 핵탄두 실험한 거라는 거지. 걔네들 얘기는. 1.5톤짜리 네. 핵탄두를 너네 싣는 연습을 했다는 거야. 이것을 이제 경찰들이 검문을 했을 때 골프백인데 안에 열어보니까 야구방망이나 장검이 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저는 중국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알았대? 중국어로 해주셔야지. 갑자기 까먹었어. 아니, 어떻게 알았지? 우리 의도를? 내가 너무 그동안 리얼하게 우리 로켓을 미사일이라고 표현한 게, 아무튼 그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사실은 이 발사체 중량보다도, 그러니까 발사체 안에 있는 위성 중량보다도 더 무거운 1.5톤에 가까운 무게의 더미를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하죠. 근데 아니 우리가 힘 받으려고 얼마까지 싣고 가는지 보려고 그런 거니까 니들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하지만 겁나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응? 왜? 무서우니까. 아니 ICBM은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가까운 나라는 별로 상관없지 않나? 상관없지 않나? 가까운 나라에 쏘면 고각으로 떨어져 더 못 막지.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물리적 증거로 쟤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2단 분리 이후에 수상한 4번, 3번 내지 4번의 연속적인 분사가 있었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위성은 한 궤도로 쓰잖아요. 근데 무기로 쓰는 위성은 사실 어디다 정해놓고 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1단, 2단 발사하고 난 다음에 궤도에 진입할 때 공격할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직선 궤도로 올라갔어. 그래서 지구 궤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를
틀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방향 조절 분사를 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거를 이번에 실험을 했다는 거야. 일본에는 중국에 그걸 찍었나 봐. 200km 상공에 어떻게 찍었나 모르겠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찍어? 이런. 씨.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사진을 찍어 왔어 걔들이. 진짜? 그래서 3번에서 4번의 이상 분화가 있었다. 이거는 궤도를 조정할 수 있는 시험까지 마친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이 정도면 정보 센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기술을 갖췄는지를 쟤네들이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ICBM이라고 중국이 거품을 물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저 형상을 볼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매끈하다 우리 미사일은. 송 작가님 때문에 샜네, 샜어. 결과적으로 바짝 쫄 수 있는 기술이 이번에 2가지가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얘기는 그거죠. 야, ICBM 할 거면 우리 고체 그 추진체도 있어. 굳이 뭐 액체로 우리가 실험할 필요 있겠냐? 나중에 우리 고체 추진체로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더 무섭단 말이야. 니네들 이미 고체로 만든 거 있지? 근데 왜?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쟤네들은. 그게 왜? 아니, 왜냐면 액체는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보인단 말이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고체는 아무 때나 묻어놔다 불만 붙이면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니들 이번에 실험으로 이것만 연습하고 똑같은 제어 방식으로 고체로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는 ICBM을 미리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중국이 거품을 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얘기는 몰라. 궁금하면 기다려보든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에 발사 성공은 짧은 우리의 그 우주 개발 역사나 투입한 비용 인원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진짜로 사실은 상상도 못할 성과를 낸 거예요. 뭐 1차를 실패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2번 만에 성공을 시킨 거예요. 성공률이 50%거든요. 다른 나라는 25%,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번 쏴야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한단 말이야. 근데 1차도 의도적인. 그렇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너 궤도 진입에 실패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호주 앞바다에 떨어졌고 거기에 우리 잠수함에 가갖고 그걸 주워 갖고 왔잖아. 우연히 거기 있었다는 거지. 호주를 넘어서 딱 갔죠. 호주를 넘어서 딱 떨어질 때 호주 국방성이나 이런 데에다가 미리 다 얘기를 해놓고 우리 잠수함이 떨어질 위치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우연의 일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도 실패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2차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일, 자꾸 미사일이야. 이분 큰일 날 뿐이네, 이분이 진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위성 궤도에다가 위성을 올리고 이 더미 1.5톤짜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도대체 이 더미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게. 난 더미가 더 궁금하거든. 1.5톤짜리 깡통을 뭐 재활용 쓰레기 모아서 보낸 건 아닐 거고 그 더미 안에도 뭔가 기능이 있었단 말이야. 왜? 지난번에도 더미라고 했는데 발사 실패해서 대기권 진입을 해갖고 타버렸어야 될 더미가 안 타고 모양이 회수가 됐거든. 그 얘기는 뭐야? 대기권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껍데기를 해갖고 그 더미를 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더미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그거는 이제 외계인을 통해갖고 알아오기 전에는 그 의도를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은 경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뭐 알려준다고 알겠어? 아니 나는 뭔진 몰라도 경이 알게 되면은 동네방네 떠벌떠벌 할까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번 발사체 국산화율이 95%다. 도대체 국산이 아닌 걸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2달 후에 8월 달에 심지어 달 탐사 위성을 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에 보내갖고 미국이 달 탐사 위성을 대신 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다른 우주 개발하는 국가들이 그냥 그 실험적으로 쏴보는 이러한 수준의 위성이 아니야. 다누리 앞으로 위성이. 어마어마한 사실상의 달 탐사 위성을 우리가 직접 제작해갖고 발사만 미국한테 의뢰하는 방식으로 건너가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과학기술과 미국하고의 협력이 연결돼 있습니다. 왜 다누리일까요? 이상하게 이제 새누리 이후로 우리가 누리를 좋아하진 않는데 시리즈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쭉 누리 시리즈로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단어, 사실은 좋은 단어야. 다 좋은 단어야. 태극기, 애국, 엄마, 뭐 다 우리가 어버이, 못 쓰게 됐네. 다 너무 좋은 단어인데 쓸 수가 없어. 자유.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름을 바꿔 붙여보자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번까지 다누리가 가는데 이 다누리 위성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활용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자꾸 알려주지 마. 자꾸 알려주지 말까?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수상해? 아니 이건 자랑을 해야 되잖아. 사실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도대체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치가 어딘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자, 이번 다누리 위성의 가장 강점은 실용 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탐사하러 보내버리는 일회용 위성이 아니고 이게 진짜 달 궤도에 진입을 해가지고 달에서 탐사 활동을 합니다. 뭘 하냐면 달 표면을 찍어가지고 앞으로 아르테미스 미국이 주도하는 달 계획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르테미스가 착륙할 기지 그 부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러 직접 가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게 또 뭐냐면은 아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혹여라도 경이 야 그거 다 저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돈 다 빼!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삭감하거나. 근데 미국이 왔잖아. 이번에 바이든이 와갖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야, 이번에 앞으로 그 달 탐사를 문재인 정부하고 계획돼 있는 거 있는데 너 그 비토는 생각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야 회의 참석해 이랬는데 난 모르겠고 총리야 가라. 이런 사람인데. 그게 아무튼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달 탐사 이번에 진행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못 얘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 달 탐사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사실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사실은 해야 될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이걸 떠넘긴 거예요. 이 다누리 위성은 발사 자체도 다릅니다. 어떻게 발사를 할 거냐면 일단 그 스페이스X 팔콘에다 실어가지고 태양하고 달 중간 궤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달로 직접 가면 3일이면 가거든요. 이렇게 쏴갖고 가면. 근데 달로 직접 안 가고 태양하고 달 가운데에다가 이걸 쏴요. 거기에서 달과 태양이 중력이 접촉되잖아.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달과 태양의 중력이 거의 비슷해지는 지점까지 이걸 쏴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달의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달 쪽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 위성이. 와, 되게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달로 다이렉트로 위성을 보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다 위성을 보내가지고 우주 공간에서의 그 안에서 환경, 그 다음에 각종 뭐 전자파라든지 태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그리고 그 안에서 날아다니는 뭐 운석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 환경들을 다 겪어볼 수 있게끔 자체 분사를 안 하고 달의 인력으로 끌려갈 수 있을 때까지 우주 유영을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태워요? 사람은 태울 수 있는데 밥을 못 주니까 그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지. 한 명 그냥 태워주고 싶어서요. 누구 태우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태워. 아무튼 그래서 한 2주일 정도로 우주 유영을 하면서 그쪽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달 궤도 위에서 달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달의 자원 탐사부터 어느 지역에 착륙을 하고 기지를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촬영 기술과 통신 기술들을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해 준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달 탐사를 할 수 있는 가운데에 이송 기술하고 이렇게 위성을 보내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달 탐사를 위성 차원에서 찍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광학 기술 일부를 전수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 위성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된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발사하는 위성 발사체를 비롯한 각종 군사 위성과 민간 위성들 안에 지금 미국이 개발해놓은 최고 해상도의 분석 능력을 가진 그러한 카메라와 광학 장비로 우리 한반도 주변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우리의 그 레이더를 비롯한 감시 능력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흥이 나거나 신이 나지 않는 걸까? 경 때문이죠. 아, 네. 정말. 그래도 희망을 가져. 이거는 경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이 미사일 사거리 그거를 해제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거리 협상 끝나자마자 갑자기 막 현무 미사일 시리즈 1, 2, 3 보여줘 버리고 그죠. 우리 5는 ICBM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예측을 든 다음에 고체 미사일 발사체 성공했고 이번에 누리호 1차 고의적인 실패 있었고 2차의 완벽 성경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이제 달로 간다라고 하면서 위성까지 꺼내서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나마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깜짝 놀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앞으로 95%가 국산이기 때문에 다음번 100%로 도전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그 5%가 뭔지. 아무튼 100%로 도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성 기술 분야 안에서는 이제 거의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위치에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발사체도 지금 액체 발사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30년도까지 직접적인 유무인 탐사선을 달이나 화성으로 보낼 수 있는 사이즈로 지금의 발사 기술을 키운다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친환경 연료인 수소나 다른 대체 연료를 활용한 추진 기술까지도 현재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국뽕이 쏟아져야 될 그런 뉴스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경정부는 언론에서 잠깐 떠들어주고 말아버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국 언론들이 난리인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보일까봐 꼬리 자르기를 하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랬더라고.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그러더라고. 굳이 30년. 그렇지. 지난 5년이 아니야! 네. 30년 동안 한 거였어! 에이씨 진짜. 왜냐면 30년 전에 우리가 과학 로켓, 기상 로켓, 과학 1호라는 걸 쏘기에 30년 전에 쐈거든. 네. 근데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부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1,000억도 안 되던 예산을 1조 8천억으로 늘려줬거든. 돈 안 들이면 뭔 재주로 연구하냐고. 물론 빠르게 성과를 낸 것도 잘한 거지만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었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갖고 단순하게 우리는 과학기술이나 발사체 기술만을 준비한 게 아니라 주변국들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중국이 펄펄 뛰고 난리를 칠 정도로 일본이 부러워서 배가 아파서 막 쇼라고 CG라고 우기고 있을 정도로 이마만큼 강력한 국방적인 우위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국가관, 미래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표석을 이번에 이 누리호가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